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저장소 센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여러가지 필요 없는 파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설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 검색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알림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모든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설정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있죠?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저장소라고 나오죠? 이 저장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 상단에 보시면 켬으로 돼 있죠? 저장소 센스는 임시 파일이나 휴지통의 컨텐츠 등과 같은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제거해서 공간을 자동 확보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저장소 센스 기능은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저장소 센스 구성 및 지금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켰으면 여기 켬으로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저장소 센스를 실행하고 시스템을 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한다고 하죠.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의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라고 나오죠. 이 저장 공간 센스라는 기능 자체가 공간이 부족할 때만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이러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실행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매일이나 매주는 이 저장소 센스가 실행될 때는 컴퓨터 속도가 약간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할 때 느려지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 매월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센스는 매월 자동 실행되게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을 할 때 임시 파일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은 삭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기간 이상 휴지통에 있는 파일 삭제인데요. 이게 기본값은 30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일은 너무 길고 한 보름 정도만 해도 혹시나 잘못 지웠을 땐 다시 살리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니까 요거는 14일 정도, 보름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다운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일부러 다운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다운받은 파일들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에는 자동 삭제를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60일까지는 필요 없죠. 이것도 한 보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시게 되면 이 저장소 센스가 알아서 저장 공간을 관리하고 지워주기 때문에 훨씬 시스템도 빨라지고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직접 정리를 할 때는 여기서 지금 공간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리 시작을 해주시면 바로 지금 정리를 시작하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시간이 몇 분 정도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820메가 디스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며칠만 쓰셔도 1기가, 2기가씩 공간이 금방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해주면 필요 없는 파일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니까 훨씬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소 센스를 이용해서 윈도우 10에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의 배경화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에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 후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현재 배경 상태가 보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사진, 단색, 슬라이드쇼라고 나오죠. 사진을 주시게 되면 배경화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색이 있죠. 복잡한 배경이 싫으실 경우에는 아예 단색조 사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이 전부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사진 한 장당 30분씩 보여지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기본 설정으로 바꾸실 때는 사용자 사진 선택 중에 여기 기본 사진이 있죠.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원래 나오던 윈도우 기본 배경 화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 새로운 배경 화면을 얻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 배경 화면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분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설치해 주시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 배경화면 월페이퍼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잠금 화면이 있죠. 잠금 화면 배경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스 추천으로 해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나 슬라이드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윈도우스 추천으로 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 화면에 진입할 때마다 다양한 세계 곳곳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번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윈도우스 추천으로 잠금 화면 설정은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잠금 화면의 빠른 상태를 표시할 앱 선택이라고 나오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지정을 해두시면 바로 진행이 되겠죠. 그 대신 이 표시할 앱은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만 가능합니다.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일정만 잡아놨죠. 그러면 잠금화면 상태에 날짜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알람 및 시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메일이라든지 날씨, 메모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잠금화면 그냥 쓰시는 분 많은데 잠금화면의 빠른 상태 앱에는 알람 및 시계라든지 또는 일정, 날씨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으시면 잠금화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없음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로그인 화면에서도 이왕이면 이렇게 배경 그림이 나오면 좀 좋겠죠. 이래서 이런 것들도 꼭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걸 끄게 되면 로그인 상태에서는 윈도우의 기본 배경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배경 화면과 잠금 화면의 배경 화면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의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부팅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컴퓨터의 속도도 빨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자, 기본 탭이 프로세스로 돼 있을 텐데 이것을 시작 프로그램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저장 공간에서 메모리로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여러분 메모리로 올라가야지만 컴퓨터가 시동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필요 없는 것들이 업로드가 되면 컴퓨터의 부팅 속도가 느려지고 계속 그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안랩이라는 V3 바이러스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업로드가 돼야 되겠죠. 바이러스를 방지하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작 시 영향 자체가 낮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높음으로 돼 있는 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어도비 업데이터 스타트업 유틸리티죠. 자, 어도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있을 때 얘가 알아서 찾아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그것은 구태여 항상 떠 있을 필요가 없죠. 중지시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타나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윈도우 10을 쓰시면 이 코타나가 다 있을 건데 자, 이것은 윈도우 10이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데 이 윈도우 10은 한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직. 자, 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데 쓸데없이 올라가 있죠.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우측 버튼 클릭해서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걸 사용으로 돼 있으면 다시 눌러서 사용 안함으로 해주면 부팅 시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속도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HNC 업데이트 트레이저 이런 것들은 한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시작 시 영향이 뭐예요? 높으네요. 이거는 무조건 사용 안함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샌드 애니웨어는 뭐예요? 파일 공유하는 그 앱이죠. 자, 이런 프로그램도 메모리에 계속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용 안함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 안함으로 하면 시작 시 영향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뭐 윈도우 시큐리티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은 보안 관련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원드라이브 같은 걸 안 쓰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것도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부팅 속도는 물론이고 컴퓨터 속도도 많이 빨라지게 됩니다.
작업관리자의 시작 프로그램에서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윈도우 10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이 마이크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3,000원, 5,000원이면 구입을 하실 수 있죠. 요즘은 그런 저렴한 마이크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녹음해보면 아주 녹음이 깨끗하게 잘 됩니다. 전문적인 용도가 아니면 그 정도 마이크만 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신 후에 하단 작업 표시줄에 가시면 스피커 모양이 있죠. 자, 여기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설정 열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출력과 입력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출력 부분은 스피커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입력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연결한 마이크가 떠야 돼요. 그런데 만약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눌러서 바꿔주셔야죠. 자, 이 입력 부분에 마이크가 스피커로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 20분씩 계속 녹음을 하셨는데 이 라인이 스피커로 입력이 돼 있는 바람에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시스템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 20분씩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운드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이용하실 때는 항상 여기 입력 부분에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때 이 마이크 테스트 부분에 사운드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컴퓨터에 잘못 연결을 하셨거나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음성에 반응한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치 속성인데요. 자, 입력 부분에 있는 장치 속성입니다. 출력에 있는 장치 속성이 아니에요. 입력 부분에 있는 장치 속성 들어가시면 여기에 볼륨이 있죠. 자, 이것은 스피커 볼륨이 아니고요. 내 음성을 얼만큼 크게 녹음을 할 건지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올려도 소리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 그러면 입력 볼륨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입력 볼륨을 좀 높여서 하게 되면 소리가 그만큼 크게 입력이 되니까 여러분이 녹음을 하셨을 때 그 소리도 크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볼륨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정이 끝나셨으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음성 녹음이라고 칩니다. 자, 음성만 치셔도 음성 녹음기라고 나올 거예요. 음성 녹음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음성 녹음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다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녹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음성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멈춥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한 번이라도 녹음됐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녹음을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우측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음성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부터 말이 시작하죠. 앞쪽 자르고 끝부분에 소리가 끝나고 계속 무음으로 나오는 구간 있죠. 거기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자, 필요한 구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파란색으로 플레이 되는 곳에 위치를 앞쪽으로 옮기고요. 플레이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대요. 그럼 요 정도 가져다 놓고 요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끝부분은 어디가 될지 음성 플레이에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부분에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앞뒤 공간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본에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복사본을 따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원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면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음성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일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파일 위치 열기 하시면 자, 해당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파일이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폴더 버튼 있죠? 자, 요거 눌러주시면 C 유저의 본인 계정, 그 다음에 도큐먼트, 소리 녹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위치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키보드 키가 뭔가 잘못 눌렸는지 자음 모음이 따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장 열고요. 자,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키보드에서 윈도우와 H키를 같이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자 모음이 분리돼서 나오게 돼요. 자, 해볼게요. 윈도우 H. 자, 그 다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이 전부 다 분리돼서 연결이 안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이거저거 해보시다가 안 돼서 컴퓨터를 껐다가 키시면 그땐 또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프로세스 탭이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앞글자 M자를 찾아가세요. 그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이름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순서대로 ABC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M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인풋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실행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가 음성 인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인데 아직은 윈도우 10이 한국어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 없죠. 이게 충돌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요거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작업 끝내기 해주세요. 그러면 종료가 돼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다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입력이 되죠? 재시동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래대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키가 잘못 눌려서 자 모음이 분리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을 때 바로 USB 장치가 연결되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오는 경우가 있죠. USB 장치를 연결을 해도 바로 실행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장치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좌측에 자동 실행이라고 나오죠. 자, 자동 실행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모든 미디어 및 장치의 자동 실행 사용한다고 하죠. 이때 이동식 드라이브에 아무 작업 안 함으로 돼 있지 않고 여기에 폴더 열어 파일 보기라든지 저장 공간 설정 구성 매번 확인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USB를 꽂게 되면 바로 윈도우 10에서 여러분 USB 장치를 열어보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폴더를 열어 파일 보기 선택을 한 상태에서 USB 메모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를 꽂았어요. 자, 소리가 나고 어때요? 지금 바로 열려버리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댁에서만 쓰는 USB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USB로 외부에서도 연결하고 뭐 PC방에서도 연결하고 회사에서도 연결하고 학교에서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언제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버리는 순간 바이러스는 바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안에 내용을 벌써 컴퓨터가 읽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내 컴퓨터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내 컴퓨터를 아예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거나 똑같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아무 작업 안 함으로 놓으시든지 아니면 자동 실행을 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동 실행을 껐을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지금 연결이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켬으로 해놓되 아무 작업 안 함으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을 때 자, 아무 작업은 지금 안 하는 상태인 거죠. 이때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 자, 해당 USB 메모리로 갑니다. 여기에 USB 메모리 뜨죠. 자, 이거를 좌측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또 나오죠. 이러면 또 바이러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USB 메모리를 여기서 읽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디펜더를 쓰시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하시면 되겠고요. 알약이나 V3 쓰시는 분들은 알약이나 V3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면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전부 제거를 해주거나 검사를 해주게 되니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USB 자동 실행을 막아서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